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3월 1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간밤에 반가운 봄비가 내렸습니다. 정말 많이 가물었는데 아주 단비가 내려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분이 좋았고요. 오늘의 좋은 글은 건강할 때 사랑도 있고 행복도 있고 즐거움도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빌며 오늘도 웃음 있는 하루 되세요. 네, 3월 1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주제는 한국경제의 이유정 기자님의 이재명, 윤석열 누가 돼도 세금 대출 완화, 절세용 급매물 노려라 라는 기사로 기사 내용을 토대로 감사스마일 생각을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대 대선이 이제 부동산 선거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 및 윤석열 후보가 재건축 활성화 공급 확대, 그리고 전문가는 짧게는 10개월, 길게는 2년간의 세금 회피용 매물장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스마일 생각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그 다음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가 가장 당면할 문제가 될 것 같고요. 특히 당장 지금 뭐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공급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창릉 3기 신도시뿐만, 그러니까 창릉 3기 신도시라든지 새로 분양하는 주택을 갖다 노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저는 그래도 기존에 좀 싼 매물들, 절세용 급매물은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매수를 하라는 말씀을 좀 강하게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 전경의 모습인데요. 주공 5단지도 지금 잘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번에 제가 또 한번 이야기 드리기로 하고요. 여기 신문기사가 2주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통령 선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오늘로써 이제 8일 남았습니다. 감사스마일 생각은 투표를 반드시 3월 4일, 5일 사전 투표도 좋고요. 3월 9일 당일 투표도 좋은데,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만이라도 반드시 선거를 하시라는 말씀을, 투표를 하시라는 말씀을 강하게 좀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라든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가 부동산을 10대 공약으로 내걸었고요. 두 후보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민간 재건축 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서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도세 완화 등 일부 대책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미 부동산 하락 기대가 커진 만큼 당분간 자금 사정에 맞춰서 청약을 시도하면서 세금 회피용 급매물을 공략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이재명 후보라든지 윤석열 후보가 부동산 정책을 갖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니까 두 후보의 공약을 갖다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저는 주택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 주택 세제, 교통 중에서 두 후보 중에서 공통적인 것만 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통적인 부분은 일기 신도시 리모델링이라든지 규제를 완화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저는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주택 세제 부분에 있어서는 양쪽 후보 모두가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를 하겠다. 그리고 종부세를 또 완화를 하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교통 부분에 있어서는 GTX DEF도 지금 나오고 다들 서로 하겠다고 지금 하는데, 현실적으로 좀 힘들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고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GTX-A는 남쪽까지 평택까지 연결하겠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고요. GTX-C 같은 경우에는 북쪽으로 공두천까지 연장을 하겠다, 또 남쪽으로 평택까지 연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물론 계획은 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다니는 거는 2030년 이전에는 힘들 것 같다. 저는 2030년 이전에 다니는 노선은 GTX-A가 가장 유력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양쪽 후보들께서 이제 어떤 후보가 됐든 간에 저는 제 개인적인 내피셜은 공급은 지금 전 정부에서 지금 3기 신도시를 갖다 충분히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고, 또 4차 신규 택지도 지금 현재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급은 계속적으로 이제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앞으로 빨라야 제가 판단했을 때는 2027년이에요. 그러면 2022년이면 2027년이면
다음 정부죠. 이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라든 윤석열 후보 양쪽에서 어떤 분이 당선이 되더라도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공급 물량은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하게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뭐 5년 정도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전세나 월세에 사시다가 이제 옮겨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지 마시고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급매물이 나오시게 되면 그 급매물을 잡고 차라리 내 집 마련을 빨리 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하게 드리고요. 최근에 죄송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때문에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고 있고요. 또 유가도 많이 상승을 해서 표준 건축비도 지금 많이 인상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이 3월 1일이기 때문에 이제 뭐 또 일부 업체에서는 또 보이콧도 하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주택 시장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뭐 제가 집을 갖다 장만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양쪽의 후보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당장 주택 공급을 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분들께서도 일단은 재건축 규제 완화 등에 따른 공급 효과가 시간이 필요한 반면에 양도세 완화 등은 단기간에 시장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양쪽의 후보가 예를 들어서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10개월 내지는 2년 정도는 한시적 절세용 급매물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장 이걸 갖다가 결정하기가 좀 힘드신 분들은 3월 9일 대선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5월 전까지 또 급매물이 지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시적 절세용 급매물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급매물을 잡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하나는 청약 시장이 꼽히고 있는데요. 최근에 지금 파주 운정에 3지구 관련해가지고 민간 사전 청약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공공보다는 이왕이면 민간을 갖다 사전 청약을 하시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 이유는 공공은 일단은 계획은 되어 있지만 확실하게 입주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간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입주 일정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공공보다는 민간을 사전 청약을 하시는 거를 저는 더 추천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새 정부가 꾸려진 뒤에도 공약들이 시장에 실제 영향을 주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3월에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한 5월까지는 한번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5월 전에 정말 시장에 생각보다 싼 매물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픽하시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GTX 같은 경우에는 B, C, D 신설력에 좀 주목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GTX B가 이제 기본 계획이 이제 B 같은 경우에 올해 지금 나올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GTX B도 추가역이 지금 신설역이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또 GTX C 같은 경우에는 엊그제 발표를 했는데 4개가 추가 신설역이 지금 발표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TX D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김부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노선이 안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생각했을 때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일단 그러나 교통 공약 같은 경우는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추진이 무산됐을 때 타격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GTX A, B, C 이 노선 같은 경우에는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무산될 일은 없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만약에 확실하게 결정을 갖다가 된 상태에서 들어가려고 하신다고 하시면 GTX B 같은 경우에도 기본 계획이 올해 나오고요. GTX C 같은 경우에는 민간 이제 사업자가 이제 결정이 이제 현대에서 컨소시엄 결정이 됐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을 할 것 같다라고 이제 구체적인 안이 올해 나올 것 같고요. 빠르면 GTX C 같은 경우는 내년에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들어가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결정이 된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드릴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좀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뭐 먹고 산이라는 지금 돈 모을 때가 아니에요. 부동산 전문가가 2030에게 전하는 조언. 개인적으로 제가 얼음공장님의 그런 유튜버 또 구독자이면서 또 얼음공장의 이런 부동산의 인사이트에 대해서 빠숑님과 더불어 가지고 제가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분께서 지금 뭐 먹고 사니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기부를 한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면요. 이젠 부동산 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거주자들도 내 집 마련은 필수인 상황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클래스 101 부동산 클래스 크리에이터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분은 이제 개인 얼음공장 관련해가지고 또 유튜버 분이시기도 하면서 또 개인이 직접 또 투자도 하시고 또 강의도 하시고 여러 가지 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 같아요. 근데 이분의 이제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편안하게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뭐 저보다 더 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상당히 그런데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좀 뭐랄까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좀 다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2022년에는 꼭 집을 사야 하는지 등의 노하우가 좀 담겨져 있으면서 2022년 부동산 시장에 최적화된 얼음공장 강의를 갖다 들어보라는 어떻게 보면 또 클래스 101에서 이제 또 홍보를 하는 거일 수 있는데 이분께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매매로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 전월세를 살다가는 돈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수요, 공급, 거래, 가격 관련해가지고 또 상당히 본인만의 그런 확고한 신념도 있으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전셋집이라든지 월세집을 갖다 살지 마시고 이왕이면 내 집 마련을 하시라는 이야기를 좀 강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수요하고 공급을 바탕으로 거래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수도권에 왜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도권의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수도권에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 채에서 만족을 하지 않고 두 채, 세 채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도권에 내 집을 갖다가 장만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이제 가격이 더 올라간다라는 지금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또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 관련해서도 전망을 좀 했는데 지금은 좀 비정상적인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가 있고 또 외부 요소로 인해 가지고 지금 부동산 거래 절벽이 생겼기 때문에 내 집을 갖다 사고 싶어도 대출이 안 나오고 있고 또 내 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저보다 좀 더 직설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약간 좀 두리뭉실하게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얼음공장님께서는 상당히 직설적으로 또 피부에 와닿게 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좋은 기사들이라든지 또 좋은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감사스마일이 얼음공장 관련해가지고 이분 유튜브를 갖다 한번 구독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분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하셨네요. 구축 공급은 다주택자가 전담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주택자는 전세 공급의 필수적인 존재다. 그래서 다주택자의 다른 이름은 민간임대주택 제공자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민간임대주택 관련해가지고 주택임대 사업자가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폐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전월세 시장을 또 상승을 갖다 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또 임대차 3법 관련해가지고도 상당히 또 부정적으로 또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의 이야기 중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와닿는데 부동산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제도 감사스마일을 만나러 이제 두 분이 오셨는데 정말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신 분이고 또 저하고 또 계약도 하셨고 또 제가 또 컨설팅도 해드리면서 이분들의 그런 것들을 좀 도와드렸는데 벌써 지금 2년, 3년이 또 지나가고 있네요. 그래서 상당히 어제 반가운 손님들이 또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이 오셨는데 그분들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타이밍인데 그 타이밍을 갖다가 어떤 누군가한테 물어봤을 때 그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는다. 또 내가 그 타이밍을 놓치고 다음번에 어떤 기회가 또 오게 될 경우에 그때 또 픽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한번 놓치게 되면 그 다음번에 또 픽을 하기가 또 쉽지 않다라는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얼음공장님께서 이 부동산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에 제가 200% 공감을 하고요. 감사스마일은 제가 방송을 갖다 하는 목적은 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갖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려고 이제 방송을 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만이라도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 대한 그런 인식 그리고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안 하고 임대에 사는 거를 만족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목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나가서 이제 또 제 이야기에 좀 귀를 좀 기울여 주시고 또 저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부동산 전문가이신 얼음공장님의 이런 또 유튜브를 갖다 좀 보시면서 또 자기만의 또 인사이트를 좀 키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분의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드리는 결론은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결론 짓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잠실에 살고 싶고 강남에 살고 싶으시겠죠. 그러나 저는 서울보다 더 그러니까 서울보다 더 좋은 저는 고양시에 살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 집을 갖다 장만하고 난 다음에 집값이 오르기를 또 희망을 하는 거고요. 그건 다 뭐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심리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대선 후보 중에 가장 유력한 후보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가 다음 대통령 20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주택 공급을 바로 예를 들어 가지고 바로 주택 공급 바로 시작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빨라야 2027년이다. 2027년 전에 입주하기는 정말 쉽지 않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지금 요이동 한다고 하더라도 부수 새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최소 3년에서 5년 걸립니다.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택 세제 관련해 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저는 취득세라든지 보유세라든지 양도세 부분은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손을 볼 것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덧붙여 드리고 교통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SOC 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만이라도 정말 절세용 급매물을 좀 노리시고 좀 능력이 되시는 분들 그러나 저는 정말 능력이 없다. 정말 그러신 분들은 3기 신도시 특히 또 창릉이라든지 또 택지지구에 그런 아파트 분양을 갖다가 기다리시라는 말씀 드리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주택 분양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지금 대출 절벽 같은 것 때문에 지금 거래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대출 관련해 가지고도 좀 약간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여기는 지금 금융 관련해 가지고는 빠졌는데 저는 또 조심스럽게 금융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것들도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다음 정부에서는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는 전 국민이 투표권 있으신 분들은 꼭 선거를 하시라는 말씀을 오늘 3월 1일 날 감사스마일이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방송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